중국인들이 유일하게 우리 고려 여자들을 유린할 수 있었던 세상.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거, 종모법이라는 게 있는 그 세상, 조선이에요. 자, 첫 번째, 고려 유전자, 고려의 부계 유전자, 남자들을 싹 다 말살해라, 멸살해라. 이거 1위가 아사기근입니다. 조선은 그냥 지금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또 유튜버들이 이게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경신대기근이라는 거 마치 정상적인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때는 되게 특별한 시스템이었다는 듯이 경신대기근을 되게 부각시켜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근데 경신대기근이 그냥 좀 평소 기근보다 심했던 거지. 그냥 조선은 시작부터 끝까지 기근이었어요. 끝까지. 그냥 대기근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의도적인 기근.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고요. 인재입니다. 인간이 작정하고 만든 인재예요. 세종 때 태평성대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고려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어요. 근데 태평성대래. 왜? 어떤 그 임금이 잘 이끌었나, 나라를 잘 이끌었나 해서 뭐 닭이나 돼지들이 뭐 갑자기 집단 폐사한다고 해가지고 그 영향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는 거죠. 많이들 굶어 죽는다는 기록이 둘 다 존재하는데, 근데 세종이 태평성대, 세종이 살았을 때가 지배층이 살기 좋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가축 폐사예요, 그냥. 닭 병아리 뭐 샀는데 죽은 거, 뭐 그것 때문에 뭐 경제가 무너지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지배층은 배불러 터져서 죽겠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흙 파먹고 죽어가지고 지금 당장 뭐라도 먹여주면은, 진짜 죽 한 숟갈이라도 떼어 먹여주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부러 쌀 한 톨도 안 줬어요. 쌀 한 톨도 안 줬고, 거기다가 세종 때 무슨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규율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AI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규율이 뭐냐면은 그걸 일단 쌀을 빌려주는 거는 묵은 쌀입니다. 막 몇 년 썩은 쌀, 막 그리고 되게 품질 안 좋고 완전 곰팡이 있고 막 안 좋은 쌀 있잖아요. 그거를 빌려줘요. 그걸 빌려준 다음에 그러니까 원금, 그 사채업자입니다. 고리 사채. 그러니까 이거를 빌려준 다음에 훨씬 많이 받아가는데, 이자까지 해가지고 훨씬 많이 갚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임금한테 주는 거야, 백성이. 임금한테 주는 거라서 최고 품질로 갚아야 됩니다. 묵은 쌀, 썩은 쌀을 약간 주는 거를 갖다가 이자까지 쳐가지고, 완전 지금 햅쌀 있잖아요. 햅쌀을 품질 정말 좋은 거를 임금한테 진상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쌀 품질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서라도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갖다 바쳐야 되는 게 고려인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농사가 잘 되고 이게 어떻게 쟁여놓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 규율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 쌀 안 빌려도 돼요. 왜냐면 이자가 많으니까. 지금 사채업자는 천사일 정도로 국가 자체가 사채업이니까 빌렸다가는 인생 진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빌린다는 거야. 저 필요 없어요. 안 빌릴게요. 아, 좀 아끼지 하면은, 야, 빌려준다고 국가가 그냥 받아 이 새끼야 하고 강제로 빌려줘요. 아니 나 필요 없다는데도 강제로 그 묵은 쌀을 빌려받아야 돼. 그리고 햅쌀로 갚아야 되는, 그게 세종시대입니다. 그게 규율이에요. 백성을 사랑하는 규율이에요. 굶어 죽으라는 거거든. 이건 원래는 돈을 안 빌려도, 쌀을 안 빌려도 되는 사람들까지 굶어 죽게 만드는 게 그 고려 부계 유전자 말살 시스템의 1위인 아사입니다. 계속 굶어 죽었어요. 조선 건국과 시작으로 계속 그냥 명성황후 죽고 나서까지도 계속 굶어 죽었습니다. 대한제국까지. 두 번째 요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압도적 1위가 되는 거죠. 아까 그 아사보다 1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조선 지배층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조선이 시작됐을 때 있잖아요. 이거 AI가 얘기해 준 거예요. 기록에 있어요. 그 당시에 명나라 사람들이 귀화를 포장해가지고 이게 궁에 엄청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을 다스리는 거를 기존 고려 사대부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공동으로. 그러니까 귀화를 해가지고. 이거는 주원장의 전략입니다. 이거 얘기 들어보면은 주원장이 안 좋은 쪽이긴 하지만은 진짜 우리나라를 이제 그 완전 한족 유전자로 덮어 씌우기. 우리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죠. 덮어 씌우기. 그거를 머리 전략을 정말 잘 짰고 머리가 진짜 비상한 놈이에요. 진짜로. 일단 사대부가 중국인들로 들어옵니다. 이 명나라 사대부가 들어와서 이제 고려사를 이제 조작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토착
고려인이었다. 고려인들 귀족이 원래 우리였다라는 식으로 고려사가 그래서 현재 조선 사대부들이 명나라에서 온 놈들이 고려 때부터 원래 우리 한국인이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고, 근데 얘네들 명나라 사람들이에요. 명나라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국정을 주도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세종이 이제 종무법을 만들죠. 종무법이라는 거는 이제 명나라 사람이 고려 여자를 취했을 때, 고려 여자들은 무조건 쌍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몽주의 손녀, 그리고 정도전 나중에 숙청당하잖아요. 남자들 다 죽습니다. 그 집안 남자들 다 죽고, 그리고 딸들, 그리고 마누라,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노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명나라 유전자들이, 명나라 사람들이 그 정도전의 그 여자 자손들 있죠. 손녀나 이런 애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생식 활동을 해. 그러다가 애가 나죠. 그러면 애가 태어나면은 종모법이라는 걸 인해서 엄마 신분을 따라간다. 중국인이면은 최대입니다. 진짜 귀족 1위예요.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 사람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걔는 쌍놈이에요. 그냥 종모법은. 그러니까 이게 인종 계조를 위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애를 낳으면은 그러면 자기 자식이 아니구나. 그냥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 왜냐면 노비는 이제 재산이니까. 아니, 내가 애를 낳으면은 자식이 아니고, 그럴만한 게 왜 그러냐면은 한족이잖아요. 한족이니까 같은 민족이 아니다 보니까 저 더러운 고려피하고 반이 섞인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반 섞였으니까 저건 내 새끼가 아니야. 저 더러운 유전자, 그러니까 북의 유전자도 남아있는 거고, 고려인이란 저 더러운 유전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건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내 새끼라도. 이게 그 근거 때문에 종모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들이 태어나요. 만약에 이쪽 한족 사대부가 저 고려 여자를 취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럼 걔가 아들이 태어났어. 그리고 또 저쪽 다른 사대부가 또 다른 고려 여자를 취해가지고 그 애가 낳았어. 그러면 걔도 이제 쌍놈인데 그 딸이 태어났어. 그러면은 그 둘끼리, 쌍놈들끼리 이제 눈 맞아서 결혼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마치 우리 짐승들 교배시키듯이 교배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한족 북의 유전자가, 왜냐면 둘 다 한족 혼혈입니다. 그럼 둘이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다. 그럼 한족 북의 유전자가 더 진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고려 북의 유전자는, 오원 비투 유전자는 더 연해지게 희석이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500년간 계속 지속된 거예요. 거기다가 고려 여자들은 남아 돌잖아. 당장 굶어 죽을 집안들, 남편들 다 죽었지. 어디 또, 그리고 3위, 전쟁 같은 거, 만약에 명나라가 정복전쟁을 해요. 아니면 반역을 다스린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조선 사대부들이 한국 남자들 중에서, 고려 남자들 중에서 제일 좀 덩치 좀 있고 이런 애들 다 착출해가지고 고기방패로 쓰는 거예요. 최전방으로 가가지고 죽으라 이거야. 니네, 그러니까 인해전술 있잖아요. 중국의 전쟁 방식은 인해전술이지 않습니까? 그냥 앞에 가서 죽으면은 뒤따라가서 또 죽고 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중국 한족들은, 병사들은 뒤에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힘 빠진 고려 유전자들, 고려 남자들이, 그러니까 고기방패로 엄청 대량 학살을 당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상대편은 좀 지칠 거 아닙니까? 지치면은 이제 그 뒤에 있었던 명나라 병사들이 이제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굴복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남자들 엄청 많이 죽었죠. 고려 유전자들. 그러면 그 와이프들이 어떡합니까? 당장 그 남편이 먹고 살 것도 없어. 혼자 남았어. 과부가 된 거야. 이거 뭐 먹고 살아? 자식들이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그 사대부들한테 저 좀 먹여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성노예가 돼야 돼요. 그러면 또 애 태어나면은 그럼 또 걔는 또 유전자가 또 이제 섞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500년이 이렇게 지속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또 고려 유전자, 남자 북의 유전자, 오원비투 북의 유전자는 또 말살되고. 자, 네 번째, 황간 시스템입니다. 황간 시스템. 우리나라는 내시, 그리고 명나라는 황간. 두 나라의 그 내시 구조를 또 가장, 일단 명나라로 착출되는 황간들은 조선에서, 그 고려에서 머리가 제일 좋고 잘생긴 애들, 우성 유전자들만 착출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북의 유전자, 외모도 그렇지만은 머리도 진짜 좋은 애들만 다 골라서, 이거는 직접적인 거세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한민족, 우리 고려 북의 유전자의 거세거든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거는 직접적인 거세입니다.
생식 기능을 그냥 거세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 명나라에다가 계량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존의 조선 내시들도 또 이제 그 고려 유전자들을 직접적인 거세를 하고 그렇게 엄청 500년이 지속이 됐어. 그럼 또 얼마나 많이 또 북의 유전자가 사라지겠습니까? 자, 그리고 공여 시스템. 여자들은 매년 그냥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좀 제일 이쁘고 좀 괜찮은 애들. 그런 애들 또 이제 저기 명나라에다 갖다 바쳐야 돼. 그러면은 또 걔들하고 원래 짝을 이뤄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남자 유전자들 있잖아요. 박탈 당하는 겁니다. 박탈. 그 명나라로 뺏기지. 또 국내에서는 조선 사대부, 그 명나라 사대부들이 또 뺏어가지. 얘는 돈이 없지. 당장 그 국가에서 쌀이 필요도 없는데 막 고리대금으로 그냥 쌀 뜯어가지. 당장 굶어 죽게 생겼지. 누가 시집와요, 누가. 그러니까 평생 그냥 총각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수총각으로 태어나서 수총각으로 죽는 사람들도 허다했어요. 대 끊기는 거예요. 우리 국내 전쟁에서도 이제 죽어 나가고 여기까지는 이제 고려인들, 사람이 아닌 짐승들의 생식 기능이 이제 없어지는 걸 얘기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사대부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이성계랑 같이 고려를 배신하고 같이 조선을 설계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명나라 출신 사대부들하고 같이 국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선 초기에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때문이냐? 그래, 물론 명나라를 숭상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저기 베트남 같은 그런 모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숭상은 하되 그리고 조공도 바치되 우리 민족 정체성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세조, 애종, 성종 그 3대 때 그때 우리 민족의 그 역사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파괴해버렸거든요. 다 서적이나 이런 거 다 걷어가지고 불사질러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사가 없는 겁니다. 고구려부터 해가지고 아예 없어요, 지금. 그거 반대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단군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는 거. 고려 사대부들 중에서. 그러면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하면은 이거 역모예요, 역모. 역모.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죽어요. 그 집안 아들들 구조까지 다 멸해집니다. 그냥 입만 뻥끗 잘못하면은 그냥 싹 다 그냥 멸문지화 당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 고려 유전자들이 그렇게 또 북의 유전자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파리 목숨이에요. 아무리 사대부라도 명나라 사대부냐 아니면은 고려 출신 사대부냐 이거 틀려요. 명나라 사대부는 절대적입니다. 근데 고려 사대부는 우리의 민족의 뭐 본연 기질이라든지 좀 이런 얘기를 한마디라도 잘못하면은 그냥 구족을 멸하고 멸문지화 당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수없이 죽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 계속 수없이 죽었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 알다시피 이방원한테 죽은 사람들도 많죠. 상당히 많죠. 그 뭐 이렇게 초청하는 척 해가지고 싹 다 죽여버린 그 사람들 자손들도 다 멸문지화 당했거든요. 그것만 해도 그렇고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고려 북의 유전자가 끊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게 있고요. 사대부들 이제 사라지는 거. 지배층의 또 두 번째 요인은 또 뭐냐면은 그 명나라 그 사대부들이 있었는데 너무 절대적이다 보니까 같은 사대부라도 저 집안하고 엮이면은 무한한 영광이고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 파리 목숨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인이 되는 거야. 중국인 사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중국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명나라 집안이다. 한 식구다. 무한한 영광입니다. 앞다퉈서 싸웠대요. 앞다퉈서 싸워가지고 내 딸 시집 보내고 내 아들 장가 보내고 그 집안으로.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앞다퉈서 싸울 정도로 결혼을 추진했다는 거는 엄청 많이 섞였다는 거거든요. 지배층끼리도. 그러다 보면은 또 북의 유전자가 또 생기겠죠. 엄청 시집 보내니까. 그러면은 또 거기서도 이제 북의 유전자로 이제 고려 유전자는 계속 희석되는 겁니다. 가장 압권인 게 종모법이에요. 이성계도 마찬가지고 세종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그 명나라 사대부들이 너무 절대적이었고 그러니까 강제로 한 거예요. 강제로.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주원장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주원장이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했냐. 이거는 지금 AI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순간에서 물어보더라도 항상 똑같이 말하거든요. 작정한 인종 개조 시스템이다. 한족 유전자 덮어 씌우기. 이거를 왜 주원장이 했냐면은 고구려 그리고 고려 자기들 안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이 조선 이 한반도 있잖아요. 이것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고려라는 나라는 만주족이 숭상하던 나라입니다. 어버이로 모셨던 나라예요. 그건 만주 기록에 있어요. 우리가 AI가 없으면은 한국인들이 가르치는 거야. 만주랑 우리랑 저 여진족 아무 상관없어. 옛날부터 고려랑 사이 안 좋았어. 이렇게 배웁니다. 왜냐면 고려사에 그렇게 써놨으니까.